안녕하세요. 이우석입니다. 10만 유튜버 이우석입니다. 네. 10일만 될 때까지는 10만 유튜버라고 하기로 했어요. 예. 네, 11만이 아직 안 돼가지고. 네. 지금 옆에는 지금 오종태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타이거 자산운용의 오종태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왜 나오신 거예요, 근데? 불러서 왔죠. 아, 불러서? 아니, 저기, 오늘, 지금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복잡계 세상에서의 투자. 저도 이제 사인도 한번 받았고요. 첫 번째 사인이네, 이제,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예. 처음 오자마자. 저도 지금 책을 처음 봤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희 처음에는 그냥 그 사진으로 봤을 때는 약간 색깔이 좀 촌스럽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했는데 실물로 보니까 좀 나은 것 같아요. 이 출판사 고급스러워. 대표님이 그 외모에 보이는 촌스러움 대비로는 네. 좀 세련되게 작업을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저희 대표님. 여기 앞에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네. 빵 터졌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벌써 지금 첫 번째 책이신 거고, 그죠? 그렇죠. 네. 책 소감 어떠세요? 예. 저는 사실 책을 쓸 생각은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효석 팀장님이 이렇게 세상에 이상한 연결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한 20년 정도 20년? 네, 빨리 책을 쓰게 됐는데 그래서 사실은 20년을 빨리 쓰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 첫 책은 세상에 대한 얘기의 구체적인 부분은 많지 않은 책을 쓸 것 같았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많이 실질적으로 투자에 도움이 되는 책을 쓰게 된 것 같고요. 그 의도와는 그렇게 또 상황이 바뀌니까 달라져서. 예, 그래서 절반은 제가 생각하는 세상에 대한 책을 쓴 것 같고요. 네. 절반은 여러분들이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책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럼 세상에 대한 이야기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한 정말 좋은 책이다라고 스스로 자랑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목이 복잡계예요. 예. 근데 이제 복잡계라는 말을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시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 이 얘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왜냐하면 복잡계 얘기하면 대부분 잘 몰라 복잡한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웬만한 지식적인 기반이 없으면 무너져요. 그냥 말하면 뭐야 너 그러면서 알았어 미안해 괜히 꺼냈네 이런 식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사님은 이 복잡계라는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시게 된 어떤 계기? 언제부터 이게 관심이 많았어요? 이게. 관심은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제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진짜 이유를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좀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이게 이제 집안이 좀 약간 어려워지면서 시골에 가서 살게 됐거든요. 시골에서?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억하는 나이가 보통 4~5살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무도 없는 시골에서 다 이제 또 부모님은 또 생계를 위해서 나가시고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래서 그냥 그때 이제 좀 생각이 많았던 그냥 애기였던 것 같아요. 애기? 네, 애기 그러니까 때? 생각이 이거 신화로만 나가는 건가 이거? 뭐하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이 좀 이렇게 멈추지 않고 계속 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왜 나는 이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공짜가 아니라 에너지를 계속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생각을 계속하면 에너지를 많이 쓰고 힘들고 배도 고프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비효율적인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난 생각이 좀 멈췄으면 좋겠다. 나는 생각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네. 어렸을 때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학교를 들어가고 이제 서울에 이제 국민학교를 이제 들어가니까 그때 이제 아직 집안은 좀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학교 시스템과 사회 시스템이 굉장히 문제가 많구나 라는 게 많이 보여서 부적응자였던 얘기 같은데 그래서 왜 이렇게 이 사회와 학교와 이런 것들의 이런 부분들은 뭘까 라는 질문이 많이 그냥 자연적으로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당하다라는 부분도 많이 좀 느꼈고 부당한 건 왜 발생하는지 정말 저 사람은 왜 다르게 행동하고 왜 나한테 피해를 주고 왜 나한테 잘해주고 물론 잘해주는 사람보다 피해주는 사람 많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질문을 계속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좀 탈선도 해보기도 하고 어렸을 탈선. 때. 예.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탈선하셨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글쎄. 네. 그때 안 만났어요. 더 안 걸렸어요. 아니, 주먹도 일단 크고. 네. 그 어렸을 때 그 같이 지냈던 그 많은 분들께 정말 죄송한 생각하고. 예. 어디 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여러분들과의 경험이 예, 많은 교육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거 갑자기 아니 복잡계에 왜 관심 많았냐고 물어봤는데 왜 자기 반성을 하고 그러세요? 반성을 어쨌든. 해야죠, 살면서.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다가 이제 대학 때 들어와서 사실은 저희 세대의 특성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73년생 X세대 좀 뒤이시니까 이게 저희가 사실은 변곡점 중간 세대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대학에 가면 무조건 그냥 편안한 삶을 기본적으로 살고 뭐 졸업할 때 뭐 한 추천서라고 하죠. 한 4-5장은 그냥 받아서 그냥 그 중에서 고르고 뭐 이런 사회였다가 제가 정확하게 98년도 10월 달에 신영증권 면접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97년, 98년 그 사이가 IMF의 극단인데 그러니까 기존의 상식이 깨지면서 안 먹히고 사회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 때 저희는 진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굉장히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고 저희는 그전의 상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새롭게 저희가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기존에 계신 분들이 저희를 보는 시각은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도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어학연수를 첫 번째로 갔다 온 세대거든요. 92년도, 3년도 이때가 이제 어학연수가 이제 올림픽 끝나고 나서 한두 해 정도 지나면서 이제 풀려서 그게 처음으로 이제 유행화돼서 해외를 나간다는 게 쉽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저희의 선배분들은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해외에서 공부, 특히 유학이 아니라 어학연수를 갔다 온 분들은 없었는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이제 나갔다 와야 되는 게 마치 약간은 좀 필수적으로 요즘 스펙 쌓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돼서 나갔다 온 그 경험하고 쟤네들은 좀 스타일도 다르고 좀 이상해 라는 좀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럼 거기서도 그 부분을 그냥 있으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질문거리인 거예요. 왜 다른가? 그리고 이 달라진 방법에서 안 먹히는 방법이 만약 있었다면 그건 또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저희 그 X세대의 특성 같아요. 중간 세대.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들 사이에서 최소한 한 가지 관점이 아니라 두 가지 관점을 본 게 저희의 특성 같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관심이 있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건 책에도 적어놨는데 그 제가 크레딧 스위스에 4년을 다녔는데 그 4년 중에 이제 그 어느 날 제가 그 영국에 있는 저희 스트래티지 전략 헤드 하시는 분이 한국에 한번 오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조나단 윌못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오셨다가 그때도 이제 시장이 너무 어려울 때 오셔가지고 갑자기 미팅 스케줄이 취소가 돼서 제가 청계천에서 한 2시간 동안 이제 그분하고 이제 산책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처음 오셨었어요. 왜냐면 되게 비싸서 잘 못 이렇게 한국 같은 데 오실 분이 아닌데 그때 이제 한국이 좀 펀드 시장이 굉장히 좀 커져가지고 그래서 2000 뭐 한 5년 6년 이때인가요? 2007년이죠. 2007년. 예, 2007년. 그때 서브프라임 터지기 바로 직전에. 예, 막 터지고 있고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팅이 취소된 것 때문에 청계천에 2시간 동안 산책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자기가 한국에 2 미팅을 하러 왔는데 그 중에서 한 거래처가 한국 펀드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다고 설명을 들었다. 근데 자기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된다. M사였네요. 이렇게 하나의 절대적인 강자가 나타나기 불가능한 게 자기는 금융시장이 자기의 상식인데 어떻게 한 회사가 50%의 점유율을 차지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설명을 좀 해달라고. 근데 이제 제가 그분이 오시기 전에 그분의 양력을 봤는데 박사학위가 4-5개시더라고요. 수학, 정치학, 미학, 경제학 그래서 그분의 양력을 보고 저도 되게 그분이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일반적인 설명이면 이게 설명도 안 될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잠깐 생각을 해서 무슨 설명을 드렸냐면 한국은
역사적으로 삼국이다. 지금도 남북으로 분단돼 있지만 사실 남쪽도 백제와 신라의 그러한 전통을 계속 갖고 있는 두 체제가 되게 강하고, 그 강동에서 처음으로 발전을 전쟁 끝나고 했다가 그게 제조업이나 산업사회 기반으로 처음에 성장했었고, 그쪽에서는 한쪽 세력이 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사회 성숙 다음에 금융이나 서비스 사회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때 정권이 또 바뀌었다. 그래서 그 두 효과가 새로운 게 만나서 그래서 금융 쪽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영어로 하신 그래서 영어로. 진짜? 네. I can 서비스, speak English. 매니팩처링 뭐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분이 이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내가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아무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자기한테 질문을 하시라고 해서 네. 제가 1시간 반 동안 계속 질문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그분의 대답들을 여러 가지를 들으면서 다양한 걸 본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볼 수 있구나 라는 게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4개의 전공을 했던 사람은 이렇게도 세상을 볼 수 있구나. 그렇죠. 를 처음 경험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그 설명과 세상을 보는 관점, 세계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네. 제가 이제 첫 번째 그분한테 질문한 게 그때가 이제 제가 30대 중반이었으니까 중후반? 네. 그때였으니까 제가 그때는 이제 되게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 이게 음모론이라는 게 좀 재밌었잖아요. 맞아요. 되게 자극적이고.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게 되게 관심이 많아서 그분한테 음모론에 관심이 많고 재밌는데 이거를 생각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맞냐는 게 제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좋다 질문. 그랬더니 그분께서 음모론은 정말로 네가 제대로 파악한 거면 너는 죽는다. 그 음모를 짜고 있는 사람들이 너를 죽인다고요. 그걸 진짜로 네가 이해하게 되면. 그리고 어설프거나 잘못 이해한 거를 그걸 활용하면 너가 그거를 잘못 활용해서 너가 죽는다. 어쨌든 죽는다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반대로 음모론은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영역으로 관심을 갖는 데는 굉장히 좋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장점이다. 이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할 수는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전체 생각 비중의 15%를 안 넘었으면 좋겠다. 15%? 예. 그게 그분의 첫 번째 답이셨어요. 저도 사실은 이 책에도 이제 음모론의 그림으로 되게 재밌게 표현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음모론 요새 얘기하시면서 뭐 사실에 어느 정도 사실에 입각해서 음모론 얘기하시는 것 정도는 괜찮은데, 말도 안 되는 뭐 얘기하면서 이제 요새 유튜브 방송이 너무 많으니까 그럼 좀 너무 화가 나요. 좀 너무 그럴 때가 많은데 15%를 넘지면 안 된다. 그래도 아예 빵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다는 거네요. 모든 것은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으니까 장점을 잘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음모론적인 사고 자체도 도움이 되긴 한다. 그럼 이런 거네요. 왜냐하면 그 시나리오 분석이 되게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 우리나라 국민이 한국 축구가 한 엄청난 역할이잖아요. 그렇지. 한국 축구가 한국 사회의 모든 국민들을 전략가로 만들어줬어요. 이런 경우 두 경기하고 세 경기 할 때 우리가 비기면 어떻게 되고 올라가냐 막 이런 거 아무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국민적인 이 능력을 투자에 잘 활용하면 저희는 외국인들 투자가들은 되게 착하고 단순한 면도 있어요. 물론 이제 안 그런 분들도 되게 센스 분들 많은데 아까 얘기했던 사례가 이제 그런 분인데 웬만한 사람들하고는 저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네. 평균 이상을 할 수 있다. 그럼요. 저 한국인은 똑똑하니까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아까 첫 번째 질문이 음모론이었는데 두 번째 기억 안 나요? 두 번째 질문이요? 다른 질문 또. 두 번째 질문은 여러 가지 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두 번째 질문을 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 기억났습니다. 그분이 그때가 이제 부동산이 되게 많이 이제 문제가 미국 2007년이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부동산이 굉장히 지금이 가장 강하지만 그때도 굉장히 강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가 보기에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이제 여러 가지 유동성 정책과 많은 게 겹쳐서 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정도로 올라왔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딱 세 군데가 관심이 있다 하지만 그 세 군데가 어디냐면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완전히 소외된 그러한 지역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이 만나는 지점 그곳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동에서 이제 터키 쪽하고 국경하고 그쪽 지금도 굉장히 많이 이슈되죠. 그쪽.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세 군데를 얘기하셨는데 기본적인 컨셉은 거기는 괜찮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저평가가 아니라 안전이 잊혀져 있는 상태인데 그분의 생각의 방향은 전반적인 긴장이나 분쟁은 국제 분쟁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기본적인 사고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던졌는데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질문할 게 많은데 어떡하지? 아무튼 네. 그만하시죠. 아니, 네. 그리고 복잡계를 왜 관심을 갖게 됐느냐의 질문에서 이제 이사님의 어린 시절부터 얘기부터 시작해서 크레딧 스위스에서 있으면서 그 만났던 그분 이름을 혹시 찾아주시면 제가 여기다가 좀 올려놓을게요. 아, 그럼 궁금하네 저도. 네 개의 전공이 뭔지도 모르겠고. 네, 책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제 기억이 맞다면 뭐 대략 한 10년까지는 아니고 7, 8년 전에 저한테 갑자기 찾아오신 적이 있었어요. 10년이에요. 10년 전이에요? 벌써? 네. 그러니까 아니 2010 코리안리에 갔을 때가 언제? 가기 전에 2015년이니까. 기업은행 있을 때. 기업은행 2014년에 오신 것 같은데. 14년이요? 지금 2021년이잖아. 7년.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계산은 잘합니다. 7년. 네. 7년 전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활동 열심히 하는 거 보고 내가 너한테 해줄 얘기가 있다 그러면서 해주면서 요런 그 뭐 휴지 쪼가리 같은 데다가 우리 자주 보는 그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그때도.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신기하긴 하다. 뭐 저게 무슨 소린지는 모르겠는데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뭔 말인지는 대충 알겠는데 뭐 과학이 뭐 어쩌고 뭐 이런데 글쎄요. 뭐 머리를 극적극적 거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차이가 뭘까요? 근데? 그때보다 사회가 복잡해졌기 때문이죠. 왜냐면 이게 그 상태에서는 자기가 현재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더 어려운 방법까지 찾아가지고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정말 그냥 궁금증이 원래 많은 소수의 사람 말고는 없겠죠. 난 이대로 줬어. 그럼 지금 좋은데. 뭘 그렇게 복잡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냐 복잡하게. 네. 그럴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 정도가 너무 더 심해져서 복잡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다. 그렇죠.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시차가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회는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일본이 간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처음에는 이제 적대국이었지만 자신에게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일본을 활용하는 정책으로 바꿨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서 일본에 했던 방식이 동일하게 우리나라에 전달됐기 때문에 우리는 답이 있는 거죠. 일본 사회가 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게 노래방도 지금 그 대표적인 게 지금 거기 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90년대 이후에는 미국이었던 거죠. 미국에서 되는 모델은 다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였죠. 네네. 그래서 그때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센 IT 기업을 하시는 그 모델도 실리콘밸리 가서 계시면서 한 달 있어 보니까 이거네 해가지고 들어와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지금 현재 그 대기업 두 군데가 다 그 모델인데 그런 식으로 답이 있었던 거죠.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시차가 점점 줄어들고 시간의 격차가 줄어들고 전 세계가 동일하게 다 서로 간의 정보를 알게 되고 이러한 정보통신 사회가 발전이 되고 나니까 이제 동시대적으로 서로 경쟁하고 서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최소한 경쟁이 아니라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 자체에서 영향을 주는 거죠. 서로.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진짜 영향을 받아 너무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에 많이 이효석 팀장하고 제가 한 게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거와 유사한 우리나라 업체 찾는 거잖아요. 아무 크게 없잖아요. 아무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거 자체, 그 행동 자체도 사실은 그게 연결된 걸 찾고 있는 복잡계적 현상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복잡계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한 20분 정도 지났고요. 복잡계가 그러면 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줘요. 복잡하게 말고. 간단하게. 아니 복잡계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줘요.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모든 건 복잡계입니다. 모든 건 복잡계다. 네. 모든 것은. 근데 모든 건 복잡계인데 그 복잡계를 단순계의 시각을 가지고 보면 단순계로 보이는 거고 복잡계로 보면 다 복잡계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이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방식인데 세상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치원 같은 지금 상태면 네. 유치원에 왔다 갔다 하고 엄마가 데려다주고 통학버스가 데려다주면 그 영역 밖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되고 관리자가 있고 하니까 신경 안 쓰고 살아도 되는데 그 상태로 자라가지고 대학생이 됐어요. 네. 성인이 됐어요. 네. 그럼 이제는 자기가 다 그 부분을 컨트롤하고 밖에도 나와봐야 되고 군대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면서 더 바깥쪽을 알고 하면 전부 다 더 넓어진 다양한 상황을 자기가 부모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럼 훨씬 더 복잡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삶 자체의 구조나 발전이 되면 단순계에서 복잡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것은 복잡계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여기 뒤에 이것도 썼어요. 저자 이게 뭐지? 추천서.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서를 썼는데 이 공간이 부족해서 제가 설명한 부분이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이제 이 복잡계 세상에서의 투자라는 게 퀄리티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복잡계를 세상에 알리는 데 있어서 되게 격식 있게 격없게 말고 그냥 지금 우리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격없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퀄리티 떨어지는 그런 복잡계에 대한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쓰는 책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양자역학 비율을 좀 써놨는데 우리가 뉴턴 역학이랑 양자역학을 했을 때 뉴턴 역학은 물론 뭐 맞는 부분이 있지만 이걸로는 세상을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물리학 박사 했던 그 교수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냥 근데 왜 고등학교 때 그럼 양자역학을 좀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자역학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뉴턴 역학도 다 못 가르치는데 어떻게 양자역학을 가르쳐? 그러더라고. 그 말이 맞잖아요. 근데 야, 그러면은 그래도 가르쳐야지. 뭘 가르쳐?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대답한 게 아니 뉴턴 역학이 다가 아니라는 건 알려줘야지. 아니 사람들이 아직도 뉴턴 역학이 단 줄 알아. 양자역학을 몰라 존재 자체를. 근데 사실 양자역학이 없으면 컴퓨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그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 너무 많다니까요. 그래서 양자역학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너무 중요한데 마치 이거는 똑같이 단순계랑 복잡계를 비교하면 단순계에서도 그냥 살아요. 단순계도 맞는 부분이 있어. 맞는 부분이 있죠. 맞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그걸만으로 충분해.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는 누군가는 알려줬어야죠. 그래서 이게 다인 세상에서는 A면 B고 B면 C라는 게 다 나오는 건데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죠. 근데 아직도 많은 금융시장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아니 A면 B인데 왜 C지? 이러고 있는 거죠. 왜 C지? 이 B하고 C의 차이가 너무나도 커졌는데 이미 이게 아니야, 이건 에러. 자꾸 이건 너는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게 있었던 것 같아서 참 그런 면에서 되게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금융시장에서만을 이제 투자 쪽만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이게 이제 버텀업 방식을 이제 많이 선호하는 분들이 이제 매크로는 못 맞추는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매크로는 못 맞추는 건 맞아요. 근데 매크로를 못 맞춘다라는 그 문장 자체에서도 이 깊이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쓸 수가 있거든요. 매크로는 못 맞춘다. 매크로는 못 맞춘다라는 거를 기존의 매크로를 보는 방법이 단순계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모형 자체가. 그쵸. 케인즈 이론이나 뭐 효용성 이론이나 이 이론들 자체가 전부 다 단순계 이론들이에요. 가정들이. 그래서 최근에는 심리경제학, 환경경제학 뭐 여러 가지의 복잡계의 구조를 가진 새로운 경제학의 학문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아직도 안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복잡계를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이론적인 배경을 경제학에서 주면 그걸 가지고 또 투자론에서는 또 그 부분을 활용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70년대 50년대에 만들어진 그걸 가지고 사실은 그 50년대에 만들어지만 선행적으로 복잡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게임 이론이에요. 게임 이론은 1950년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게임 이론을 쓸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나왔던 가정이지만 지금도 쓸 수 있는 건 포트폴리오 이론도 그 당시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이론과 게임 이론은 옛날에 나왔지만 가정 자체가 복잡계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활용도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매크로 이론들이 되게 많은데 그걸 가지고 쓰는 사람들을 보면서 쟤네들은 틀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것에 대한 구조에 대한 공부
우리나라에서의 구조에 대한 공부를 인덱스하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면 그러면 자기만의 방법을 만들 수 있는데 항상 답이 있는 사회에 살다 보니까 답이 있는데 답 아닌 것 같은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상하고 틀린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 방식을 빨리 벗어나서 최소한의 가장 최신의 방법을 익히든가 자기만의 방법을 만들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어프로치 자체의 그 매크로는 틀려라는 그 단어를 절대 그렇게 옛날 방식으로 쓸 수 없습니다. 매크로는 맞출 수 없다라는 말 자체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사실 저도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리서치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항상 이게 이거면 이거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은데 단정적으로 근데 그게 아닌데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면 이건 게 어딨어. 이거면 이건데 이게 아니고 이걸 수도 있는 건데 사실. 근데 이게 나오면 자꾸 설명이 안 된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고 얼렁뚱땅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근데 이런 게 너무 커져 버리니까 이제 복잡계 이론까지도 나오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 정도로 일단 1부는 하고 2부 때 이제 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부는 그냥 인트로입니다. 인트로. 2부 해야 돼요. 3부는 없죠? 3부는 없어요. 3부는 없어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 또 얼굴 커져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